자, 두 번째 건강 주제는 암인데요. 한의학적으로 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 8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 암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원장님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의학적으로 암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적으로 암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표준 치료라 그래서 방사선 치료,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해가 있어요. 많은 네. 오해가 있는데 이제 한약을 먹으면 암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부터 해서 또 간 손상이 와서 또 암 치료에 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제 예. 이런 오해가 많은데요. 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암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스트레스부터 또 우리가 환경의 오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 몸속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암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네. 이 중요한 게 암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암이 무한 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암은 무한 증식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정상 세포를 다 제끼고 자기 혼자만의 그 세포를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 얘들은 혈관을 신생합니다. 어.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얘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영양분 중에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얘가 다 가져가요. 아, 네. 포도당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와버그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포도당을 우리가 먹었는데 이 포도당을 암세포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산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대사를 이루어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젖산이라든지 이런 피로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암독을 만들어내는데요. 중요한 게요. 정상세포는 당분 하나를 가지고 36개의 에너지 ATP를 만들어요. 근데 네. 암세포는 2개밖에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겠죠. 그냥 증식에 쓰는 건가요? 그렇죠. 예. 무한 증식을 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가져가니까 우리 암 환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암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가장 좀 충분하진 않겠지만 이렇게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말 그대로 그냥 몸 안에서 갑자기 증식이 일어나서 에너지도 뺏고 혈관까지 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생하는 조직이 바로 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암의 치료는 그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원장님께서 이 암 환자들에게 어떤 말씀 좀 당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암 환자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기암인 환자분들은 정말 민간요법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옥스퍼드 대학의 이블린 와셀러스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네. 이제 혈액 종양외과, 심장혈액외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걸 자연의학으로 치료를 하신 분인데요. 네. 긍정적인 사고만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 유방암 환자인 여성분이 나는 정말 암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근데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우리 자식들이다. 네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살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말기암 환자이고 치료법이 없었는데 수술이나 방사선법 이런 것들 없었는데 나중에 치료법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임상을 하시면서 예. 완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내가 희망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내가 끝까지 살겠다, 버티겠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이 만들어내는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악액질, 암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악액질은 카케시아라고 하는데 암이 대사를 하면서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아주 그 나쁜 물질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암세포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하고 싸우면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또 물질이 있기도 한데요. 네. 아까 제가 그 암이 대사를 하면서 젖산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젖산도 네네. 피로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진 게 악액질인데 이 악액질은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뭘 만들어주냐면 식욕부진,
아. 빈혈, 그리고 부종 이런 걸 만들어내요. 네. 식욕부진이 오고 식사를 못하고 또 항암제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 네네. 악액질 때문에 몸이 말라가요. 네네. 몸에 근육이 빠져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악액질은요, 암이 진단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해독하고 배출해야 되는 그런 나쁜 그런 암독이니까 이 악액질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면역력을 유지시켜서 생명력을 유지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제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면, 운동, 영양입니다. 네. 우리 암 환자분들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 죽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수면을 충분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면이 안 되면 청심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도 있으니까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은 단백질이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가 단백질이 이루는 게 뭐냐면 근육이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아마 근육량이 빠지면 이 근육에 빠지면 보통 한 4.7% 수명이 줄어들고요. 또 보행마저도 더디는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네. 9.1%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률이 내려가거든요. 결국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들도 제가 꼭 어르신들한테 꼭 얘기하지만 하체 근육, 그 골격근 이걸 유지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체온을 유지해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온을 유지할 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안 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악액질 생성이 또 적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활 습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암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을지 실제로 암이라는 병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암으로 투병한 사람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암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보통 적취나 어혈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한의학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근데 이제 각골문자 들어보셨어요? 각골문자. 네네네. 그 언제 있었던 거기에다가 거예요? 쓰고 막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거북이 등딱지에 썼던 네네네. 거. 네네네. 그게 은나라 때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에 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이게 암을 뜻하는 단어예요. 네. 그럼 중국 은나라 때부터 암은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 암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 늘 살아왔어요. 네. 역사에서 생존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2000년 전에 그 주례라는 책에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있냐면 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양이는 종기나 이런 종양을 그런 거를 관장했던 의사 이름입니다. 예, 네. 양이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 주금업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게 종기하고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직업이었고요. 네. 또 저희가 조선시대로 이제 내려오면 치종청이 있었죠. 여러분들 네. 드라마 많이 보시면 치종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한의사가 나오는 이제 드라마 보시면 종기 이렇게 침인데 칼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네네. 또 도려내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치종청인데 여기도 종기나 종양을 다스리는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종진암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치종진암에서는 우리 몸 속에 내부에 있는 폐암 또는 이런 그 폐홍, 장홍, 또 간홍이라고 하거든요. 폐, 간, 장은 다 우리 내부 몸속에 있는 장기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옹자가 암을 뜻하는데 그런 암종도 침으로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암의 시각은 네. 어쨌든 순환이 안 되면 네. 통하면 불통이고 불통지 통이잖아요. 네. 네네네. 안 통하면 아프다. 또 막히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기가 막히면 적치라고 하고요. 혈이 막히면 뭐 어혈. 너무나도 잘 들어보셨죠. 예. 네네. 그래서 적치는 기가 막힌 건데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럼 적치 기가 막혔다. 암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적으로 본다고 치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양정적자재입니다. 이 몸에 있는 정기를 북돋우면 적이 스스로 물러간다 이거거든요. 아, 네. 그만큼 우리 한의학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암을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이중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제 네네. 명나라 때 이중제라는 의사는 이제 공시를 겸한다, 겸보 공시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초기, 중기, 말기로 보고요. 예. 초기에는 이제 사람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암세포가 약하죠.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중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몸의 전기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보 겸시, 예, 공격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주로 몸을 보호해주는 걸 위주로 합니다. 또 의학의문에는 암자는 대보기열한다 그랬어요. 기열을 대보해준다. 그리고 구이양열 보신진.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이 허약한 때에는 병균 또는 암 이런 거를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몸을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양방에서는 표준 치료라고 이제 저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요법이잖아요. 너무 강한 치료들만 있잖아요. 네. 물론 그래도 이제 수술만 하고 방사선이나 항암을 안 가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런 기회가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수술, 항암 이런 방사선을 하게 되면 몸에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이런 공보겸시 같은 생각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는 양방에서도 영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암 환자들이 굶어서 살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양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의 입장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네네. 어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활혈거허, 백병필허라고 했어요. 모든 병은 어혈에서 온다. 그리고 그 부어성계, 어혈이 오래되면 덩어리가 된다. 그게 암이 있는 겁니다. 이건 활혈거허에서 치료하면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종기나 종양이나 어떤 이 어혈이 뭉쳐서 생긴 모든 것들을 암의 범주에서 한의학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역력을 잘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보통은 많이들 항암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앞서서 양방에서는 뭐 방사선이나 수술 같은 그런 치료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항암 치료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암 치료 지금 4세대까지 나왔죠. 세포독성 화학 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대상 항암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죽이고요. 표적 항암제는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역시 점점점 이제 부작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표적 항암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내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암제가 다음에 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강한 항암제를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지만 쓰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 치료를 진행을 하시되 이런 항암제로 이제 우리가 위장의 위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식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식욕부진이 오기도 하고 통증이 이제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저희 침치료, 한약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식욕부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통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이런 건강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게 또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못 하시잖아요. 수술을 못하는 말기인 경우에는 자연의학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영양 공급을 해줘서 스스로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 이제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는데 영양제만 공급하셨는데 1년을 버티신 분이 있어요. 금방 돌아가셔야 되는데 1년을 버티셨어요. 이렇게 몸에 자연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의학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노인 어르신들 보면 또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의학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의학의 그 항암 치료는 보존적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적 치료라고 하는 건 보존적이 아니라 보조적 치료입니다. 보조적 네. 치료라고 하는 건 뭐 양방에서 암 진단 이후에 하는 그런 치료들에서 항암제 부작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보조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면역력이 높아야만 재발이 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마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한마디로 한의학적인 그 암 치료는 내 몸이 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 길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장점도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 한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한계점은 뭐 한방 한의학이나 양의학이나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우리 몸에 악액질이 생겨서 식욕부진이 생기고 위식도가 자극이 돼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이러면 한약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식사를 못 하시면 어떤 항암 치료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식사를 못 하는 순간이 온다. 이러면 우리 몸에 이미 악액질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 몸이 마르기 시작하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항암 치료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 이것도 역시 한의학의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운동을 못한다. 근육이 빠져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양의학의 한계점이나 한의학의 한계점은 다 같아요. 그리고 한약을 먹으면 암이 재발하거나 암이 커진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약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영양분을 덜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근육세포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간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 뭐 이건 양의학도 마찬가지고 항암제 쓰면 간, 신장 다 나빠지거든요. 저희가 혈액검사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암환우들과 그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정확히 안다면 저희도 간과 신장의 상태를 알게 되고 더블링, 그 간 정상 수치보다 더 2배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계점인데 공통적으로 양의학, 한의학 같다고 보고요. 예. 저희에게도 그런 혈액 검사나 방사선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의학을 통해서 암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 왔고 어떤 치료의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윤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암에 대해서 한의학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